케인스 학파에 맞선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경제학 고전. 밀턴 프리드먼. 20세기 미국의 경제학자로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강조한 시카고 학파의 거두다. 193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하는 케인스 학파가 특세하던 시점에서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했으며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통화주의를 창시했다. 1951년 40세 이하의 경제학자에게만 주어지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았으며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1962년에 출간된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는 20세기 경제학과 정치철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 책에서 시장이야말로 민주적 표현의 진정한 영역이라 주장하며 이후 미시 경제학과 보수주의 및 자유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다. 프리드먼은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십시오란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 연설의 발언이 자유시장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며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으로 책을 시작한다. 그는 정부가 개인의 후원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개인이 스스로를 정부의 시중꾼으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며 정부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이론을 풀어낸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고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받지 않을 때만 번영을 누리고 문명화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세기 서구 각국에서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진행되고 국가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드먼의 경고는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프리드먼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도출함으로써 자유시장이 호사품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유시장의 보호 기능. 역사적으로 정치적 자유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의 등장에 이어서 나타났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그 이유는 건전한 민간 경제가 자연스럽게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독점과 무역 제한 조치가 만연한 곳에서는 특정한 사회, 인종, 종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특혜를 받는 일도 많다. 그러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제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다. 정말로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경제적 효율이 피부색이나 신앙처럼 무관한 특성과 별개로 취급된다. 프리드먼은 빵을 사는 사람은 그 빵의 재료가 된 밀을 경작한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기독교인인지 유대인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특정 집단을 편애하는 사업가는 그렇지 않은 사업가에 비해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공급업자 차이에 신경 쓰지 않는 사업가는 더 다양한 구매 선택지가 있기에 비용을 절감하게 마련이다. 조지프 메카시 상원의원이 주도한 반공주의 마녀 사냥으로 인해 할리우드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던 시절에도 가명으로 업계에 남아 배우와 각본가 활동을 이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프리드먼은 공평무사한 시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창출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모두는 생계 수단을 잃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모든 일자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프리드먼 주장의 요점은 재화, 노동력, 정보를 사고 파는 자유공개 시장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식으로든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더 제대로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간파하지 못한 채 시민을 온갖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자유시장이 이룬 업적은 지식인들이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한 발언과는 정반대였다. 지식인들은 개인이 기업의 권력 앞에서 무력하며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견해는 시장의 처참한 실패작으로 간주된 대공황을 기점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대공황과 시장 개입. 완전 고용과 경제 성장은 정부가 경제를 더 단단히 통제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공황이야말로 자유시장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입증하는 증거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프리드먼은 대공황이 정부의 실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안나 슈워츠와 함께 지필한 1867년에서 1960년 미국의 통화 역사에서 미국의 연준이 통화 시스템이라는 지렛대를 제대로 활용, 구체적으로 은행 붕괴 직후에 통화 공급을 늘리지 않아서 하지 못했기에 1년에서 2년 동안의 경기 위축으로 끝났을 상황이 대재앙으로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몇 명의 실수가 수백만 명에게 유례없는 불행을 안겼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안정된 통화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의 몫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책임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극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리드먼은 재정 정책을 다룬 장에서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케인스식 지출을 단행하는 방법이 실증적인 연구로는 입증되지 않은 경제 신화에 불과하다고 고찰한다. 그러면서 100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100달러씩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정부 지출의 증가일 뿐이라며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늘어난 부담은 대부분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단언한다. 정부가 아닌 국민에 의한 발전. 정부가 시장의 폐해나 사회악을 바로잡는 일에 개입해야 할 합당한 이유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선의의 결과로 바람직한 성과가 나올 때도 있다. 예를 들어 프리드먼은 미국 고속도로 시스템, 대형댐, 공립학교 시스템, 일부 공공의료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은 대부분 국민의 능력 덕분이며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미국의 번영이 법률과 국책 사업에도 불구하고 창출된 것이지 이 두 가지 요소 덕에 창출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존재하면 국민은 국가 전반의 이익이라고 하는 목표를 추진하느라 즉각적인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한다. 국가 정책은 대부분 듣기에 그럴싸하며 이론적으로 필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애초에 의도한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프리드먼의 주장이다. 한 예로 최저소득 도입의 한 가지 목표는 미국 흑인의 빈곤을 경감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10대 흑인 청소년의 실업률 급등이었다. 공공주택 보급 역시 빈곤 완화가 목표였지만 소외 지역에 빈곤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프리드먼은 사회보장 정책이 처음 목표대로 일할 수 없는 이들에게 안전망 역할을 하기는커녕 사회보장이 없었다면 경제활동에 참여했을 수급자들만 양산했다고 비판한다. 프리드먼의 확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권력 집중은 선의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프리드먼은 실제로 사회가 경제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은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하고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적극 지원하는 길뿐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중앙 집권을 추진하고 군비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련 때문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소련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은밀하게 지출과 통제력을 대폭 확장해 왔다고도 지적한다. 프리드먼은 소련보다 더 큰 위협은 국가의 권한 확대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자유로운 관습이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이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 국가의 불평등이 덜 심각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루 소득 1만 달러인 기업 중역과 1년 소득 2만 달러인 매장 점원의 크나큰 소득 격차를 보라면서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리드먼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조차 100년 전에 특권층보다 더 잘 산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성과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여러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계층이 뚜렷이 나뉜 곳과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만난 과자가 항상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자유주의 철학의 근간은 국민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의 균등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사람의 부가 확대되는 것은 자유의 긍정적인 부산물일 뿐, 그 자체가 자유의 목표는 아니다. 자유시장 체제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다.
자유를 얻어야 번영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경제적 도덕성에 대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 물론 국민을 돕기 위해서 많이 개입하는 정부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리드먼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정치 경제 체제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방식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론적으로 보면 스미스와 프리드먼의 견해를 따른 나라들에서는 이기적인 컨슈머리즘이 판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프리드먼의 지적대로 사람들은 그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자유를 원할 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도 자유를 원한다. 번영은 돈 벌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코노미스트는 프리드먼을 두고 20세기 후반을 넘어 시대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라고 평했다. 그의 영향력은 그가 말한 내용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기에 그처럼 큰 영향력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이다. 2006년 프리드먼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가 출판된 당시에는 이 책을 애써 무시했던 주류 언론 매체조차 찬사를 쏟아냈다. 반면에 좌파 진영에서는 프리드먼을 악마 취급했다. 그가 시장은 항상 선하며 정부는 항상 악하다고 믿는 해로운 이념주의자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프리드먼이 불평등 심화, 꼭 필요한 분야의 정부 규제 완화, 전후 수십 년간에 비하면 둔화된 성장률 등 바람직하지 못한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 주자인 폴 크루그먼은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가 미국의 미래라고 믿었던 대공황기에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널리 홍보한 프리드먼의 용기에는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크루그먼의 생각에 프리드먼은 시장과 국가의 최고 장점을 겸비한 나라가 곧 성공한 국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전제주의자였다. 이상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였습니다.